자, 근저당권의 피해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요, 근저당권은 피해담보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그다음 채무자가 무슨 선고요? 파산 선고요. 파산 선고를 받을 때요. 파산 선고. 잠깐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같이 보실래요?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 다음에 결상기 도래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이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피해담보채권 확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 1순위죠? 선순위 근저당이고요. 이 사람은 후순위 근저당이잖아요. 후순위 2순위 근저당이죠. 이 후순위 근저당자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은요 언제 피해담보채권 확정되냐? 청구 당시요. 청구 당시에 확정이 돼요.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되죠? 선순위는요 경락대금을 뭐 할 때? 경락대금을 완납시요. 완납시 확정되니까 만약에 시험에 지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 이게 돼 있죠? 그럼 경매 청구할 때 확정되죠. 그런데 문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피해담보채권 확정이 아니라고. 알겠죠?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매 청구했죠? 경매 청구를 만드는데 치하했다, 치하를 하면은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요, 1번. 근저당 채무자가 파산 선고, 결상기, 경매 신청, 설정기한상 근저당권의 전속기한이 만료.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전속권자가 경매 신청하죠? 그럼 봐봐.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요, 후순위 신청하면 근저당권자 선순위죠. 선순위는 언제요? 피해담보채권이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이 말이라니까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죠. 후순위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요 언제 피해담보채권이 확정이 돼요? 경락대금 완납시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33번은요.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 갑이요. 병이요. 저당권을 취득했어. 그러니까 뭐죠? 갑이 1번이고 병이 2번이다 이 말이죠 지금. 1번. 갑은 저당권을 피해담보채권과 분리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인 피해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해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이렇게 됐죠. 피해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피해담보채무 전부를 소멸 줄고요. 바로 옆에 저당권은 줄고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 줄고요. 말소 등기 안 해도 그것을 187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요. 종된 권리는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저당권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므로 틀렸죠.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죠. 발생. 그래서 갑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틀렸죠? 4번은요.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그럼 봐봐. 우리가 갑 명의가 불법 말소 줄 거 봐. 갑 명의 줄 것이고 불법 말소. 그래도 갑의 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저당권이 있다고. 그런데 병의 경매 신청 줄 거 봐. 병의 경매 신청이 되면은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회복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을 해. 그러니까요. 갑의 등기가 불법 말소돼서 말소 회복이 있기 전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갑의 등기는 말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어차피 회복이 돼도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해서 소멸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저당권을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여기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갑을 뭐라 한다?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가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저당권 등기가 1번으로 불법 말소가 됐어. 불법 말소가 돼가지고 전세권자가요, 근저당권자가 2번으로 경매를 청구했어. 경매를 청구해. 그럼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1번 이하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불법 말소가 돼가지고 저당권 등기는 없죠? 없어도 저당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A의 저당권은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 저당권도 다 소멸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데 말소 회복이 되기 전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소멸해. 왜? 어차피 말소 회복 됐다 하더라도 경매가 되면 소멸하니까.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뭐라 하더라도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요, 우리 봐봐. 지금 보면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요, 그러면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 있잖아요. 무효 등기 유용을 하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런데요, 병의 저당권이 존재해. 그러면 갑과 을은요,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병의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해관계인 유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4번은요. 34번 보면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고 이어서 병이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고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뭐 하기 전에 경매 신청 전 줄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 줄거. 아주 중요해.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유치권은 저당권 설정 전후로 구분하고 경매에서 소멸한다 안 한다?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단지 압류 등기 이전에 있던 이후에 있던 저당권은 대항하지 못할 뿐이야, 경락인한테. 자, 그럼 봐봐. 갑은 X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이게 X 건물에 갑이요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이요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병이요 2번 저당권, 병이 또 저당권을 취득을 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다? 경매 신청 전에 정이요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고 그러고 나서 뭐가 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유치권은 압류 등기가 있기 이전에 지금 있는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요, 이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경락받은 경락인 무정도 되겠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우리가요 1번은 뭐냐? 말소 기준 권리죠.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1번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어디까지만 소멸한다? 저당권까지만 소멸을 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등기부에서 다 XX 하겠다, 말소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있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경매에서 경락인에 대해서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이제 1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매수했단 말은 경락받았다 이 말이죠. 경락을 받으면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에서 모든 틀렸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유치권 소멸하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도 맨 끝에 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은 제한 틀렸어. 유치권만 빼고 다 소멸해. 왜?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래서 1번 이하를 다 소멸하고 유치권만 소멸하지 않아.
그 다음에 3번은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3번이 맞는 말이죠. 아시겠죠? 뭐 4번은 틀렸어. 의뢰 전세권을 제외한 다 틀렸어. 그 다음에 소멸한다가 의뢰 전세권과 유치권을 제외하고 틀렸어. 제 유치권만 제외하고 전부가 다 소멸한다. 자, 35번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요? 피담보 채권은 불확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을 시켜야 돼. 확정을 시켜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번요.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줄거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퀄 별도로 등기 X.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포함된 것으로 봐. 3번 물상 보증인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근저당권에서 먼저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했어. 연대 보증 이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는 뭐다?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돼. 알겠죠? 전부를. 그런데 제3취득자하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하고 물상 보증인은 얼마만 한다? 제3취득자하고 물상 보증인은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3억이면 3억 원의 범위 안에서만. 만약에 실제 채무액이 4억이다. 그러면 얼마만 변제한다? 3억만. 실제 채무액이 2억이다. 그럼 얼마만? 2억만. 3억 범위 안에서. 3억 범위 내에서 실제 채무다.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인 연대 보증하죠? 연대 보증하면 채무자가 똑같아. 채무자고. 그러니까 전부를 변제해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저기 오면 3번요.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물상 보증 밑에다 써. 제3취득자 이렇게. 자,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해. 누가요? 근저당권자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신청한 후 줄거봐. 신청한 후 이퀄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야. 확정된 후 이 말이죠. 확정된 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이죠. 피담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돼. 경매 개시 결정? 그럼 경매 신청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가 취하됐죠?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36번은요.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 아니다. 그랬죠? 채권 최고액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틀렸어요. 채권 최고액 앞에다 써. 근저당권. 또 앞에다 써. 채무자와 근저당권이라고 한 것과 채권 최고액은 등기 사항이다. 1번 틀렸죠? 2번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간의 약정 동원함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당사자의 약정으로 해지하고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시키고 그래서 그 확정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합의로 해지하고 약정이면 합의로 해지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로 채권 최고로 초과? 그럼 물상보증 여기 나왔네요. 물상보증은 얼마만?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 최선순위 이 사람 자기가 1번이 경매를 신고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경매 신청이라니까. 선순위와 후순위가 떠나가지고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후순위 것은 언제? 경매 신청 시.
선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것은 언제?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 그 근저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봐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선순위가 직접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된다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후순위 것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 것은 경매를 청구할 때. 그런데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선순위는 언제 확정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만약에 선순위가 후순위가 있어. 근저권이 두 개예요. 그럼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어. 그럼 후순위 걸 언제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후순위가 있어.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어. 그럼 후순위는 언제 확정돼? 경락대금 완납시죠. 경락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권은 이미 뭐가 돼 있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거기에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그러니까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까지만 등기가 된 범위까지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4번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피해담보 4번 아까 했나요? 아니 4번부터 봐봐요. 근저당권자가 피해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근저당권자가 피해담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했는데? 죄송해요. 39번 5번 보세요. 피해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행위의 변경, 채무 원인의 변경 줄고요. 채무자 변경이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요. 생각 한번 해봐. 우리가요. 채무 원인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뭐가 돼 있다. 항상. 근저당권 봐봐. 갑이 있고 우리 있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3억이다. 이 3억이 딱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채무 원인행위가 그것이 소비대차이든 그렇지 않으면 또는요, 공사 대기업이나 관계없이 얼마의 범위 안에서만 보호하는 거예요. 3억 원 안에서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변경됐다고 해서 이 채권액이 변경된다고 하면 후순위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된 이 원인행위라는 게 뭐예요? 이 채권액이 소비대차냐, 공사 대기업이냐, 또는 무슨 다른 거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런 원인행위가 아무리 변경된다 할지라도 아무튼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뿐이다? 3억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후순위한테 피해를 입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후순위에 동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알겠죠? 그래서 동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자요 37번은요. 일반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채권 최고액 줄 것이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줄 것이고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뭐냐? 실제 채무죠? 채권 최고를 초과한다. 물상보증이 또 나왔네. 물상보증은 전부를 변제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만. 그래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틀렸어. 이 말이 맞으려면 물상보증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채무자로 바꿔. 채무자.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 줄고 새로운 거래관계에 있는 것 그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언제요? 경매 신청한 때 확정이 돼. 취하에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봐봐. 말을 잘 들어. 앞에 5번 봐봐.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 후순위 담보권은 누구죠? 저당권자죠? 근저당권이 있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그래서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이렇게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8번은요.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잖아요. 확정 전. 그럼요. 확정 전에 당연히 변경할 수 있어. 변경 줄고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가 돼.
변경 후의 채무만 담보가 돼. 알겠죠? 자,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이렇게 돼 있죠?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담보 줄고 채권 최고액 한도 내 맨 끝에 담보된다. 1년분이 넘는 것도 담보가 돼. 이거 봐도 뭐가 다르다? 저당권하고 다르죠. 저당권은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몇 년분만 담보된다? 1년분만 담보되지만 근저당권은 1년분이 넘는 것도 담보될 수 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왜요? 근저당권은 물건이죠. 피담보 채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요, 이 채권이 어떤 이유로 채권이 있는지, 소비대차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이런 원인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죠? 왜? 주된 권리가 있어야 뭐가 있으니까? 종된 권리가 있으니까. 자, 5번은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초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봐봐.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하죠. 그래서 4억이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 줄고. 여러분 봐봐. 여기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는 확정된 실제 채무를 변제해야 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야 돼? 확정된 실제 채무. 실제 채무. 알겠죠?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안 돼. 뭐를 변제해야 돼? 두 번째 가운데 실제 확정된 채권액 전부. 실제 확정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돼. 알겠죠? 왜냐?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뭐다? 전부. 후순위 권리자. 전부. 이렇게.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언제 돼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후순위는 언제요? 경매 신청 시. 선순위는 언제요? 경락대금 완납 시.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한 때 4번 맞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9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는요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에서는 동시배당의 경우니까 여러분요 지금부터 동시배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봐봐. 39번, 40번, 41번, 42번 다 나왔죠? 0.5초 만에 끝나. 자, 봐봐. 값은 얼마죠? A는 1억 8천 줄거. 채무자 소유 X부동산, 그 다음에 Y부동산, 그 다음에 G부동산에 각각 공동저당했죠? X부동산은 B가 5천, 4천, 3천이 있다. 이 경우 동시배당이다. 그럼 아주 간단하죠. 여기 A는요, 자기 채무자 소유죠. 채무자가 누구야? 없네. 자요, 채무자가 있나 봐요. 여기다가요, A가요, 얼마를 비쳤다? 1억 8천이요. 1억 8천인데 여기는요, X부동산이 있죠. X. 여기 또 뭐가 있죠? Y부동산이 있죠. 여기는요, G가 있죠. 이렇게 세 개요. 여기는요, A가 얼마죠? 1억 8천이죠. A가 1번이고요. A가 1번이고, A가 공동으로 이렇게 A가 1번이고, 얼마? 1억 8천. 여기는 B가 얼마죠? B가 얼마? 5천 아니에요? 여기는 C가 얼마? 4천이죠? 여기는요, D가 얼마? 3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X, Y, G가 다 채무자 거란 말이죠. 채무자 거 있을 때 동시배당할 때는 어떻게 되냐?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안분액이요. 안분액이라는 것은 뭐냐? A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A가 받을 수 있는 돈. X, Y, G에서 X하고 Y하고 G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X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X부동산이 얼마로 돼 있어? 아니, 거기 돼 있네. 1억 2천이라고 돼 있네. 1억 2천. 여기는? 4천씩이니까 여기 4천이 돼 있네. 이렇게 하면 봐봐. 여기가 1이죠. 곱하기 2하면 얼마야? 여기죠. 곱하기 3을 하면 얼마예요? 1억 2천. 몰라 내 말이? 4죠.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대 2대 3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먼저 제일 적은 것을 먼저 계산을 해. 여기 G를 계산해. G는요.
이 A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먼저 써. 1억 8천이라고 써. 1억 8천 곱하기.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의 경미된 걸 다 합해. 그럼 얼마가 돼? 2억. A하고 B하고 C를 다 합하라고. 그럼 얼마가 돼? 2억. 2억 4천 아니에요? X, Y, G를 다 더하라고. X, Y, G. X, Y, G를 다 해. X, Y, G를 다 더해. 2억 4천. 그러면요, G가 얼마야, G가? 4천이죠? 4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나눠. 그러면 나누면 얼마 돼요? 6이죠, 6. 6, 3이죠. 그래서 3천만 원이다, 이 말 아니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Y가 뭐죠? Y가 몇 배죠? 2배죠? 3천에 2배니까 얼마예요? 6천. 3천에 3배니까 얼마? 9천 아니에요. 3천에 3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A는 여기서 얼마 먹어? 9천을 먹고, 여기는 얼마 먹어? 6천을 먹고, 여기는 얼마 먹어? 2천, 맞죠? 3천을 먹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1억 2천에서 9천 빼니까 얼마 남어? 3천 남죠. 그러니까 B는 5천이지만 3천만 원만 가져간다, 이 말이지. 여기는 얼마 남아? 2천. 그러니까 C는 얼마 가져가? 2천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D는 얼마 가져가? 1,000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A는 돈을 다 받아가. 1억 8천을 다 받아가. 9천, 6천, 3천 대봐. 그럼 얼마예요? 1억 8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다 받아가고 B는 3천, C는 2천, D는 1,000을 가져가. 그럼 이거 계산은, 이건 봐봐.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를? 여기 X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계산하면 이 받을 돈이 얼마예요? X가 받을 돈이. A가 X토지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Y토지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곱하기. X, Y, G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X는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죠. 이렇게 하면 2, 9니까 9천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다 더하면 2억 4천이죠. 다 더하면. 여기는 얼마야? 8천이죠. 8천. 그럼 3이죠. 3, 8, 24니까. 3, 6이니까 6천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질 때는 제일 적은 거 하나를 계산해서 곱하기 3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A는 1억 8천. 그 다음에 3천, 2천, 1천. 3천, 2천, 1천. 4번이다 이 말 아니에요. 자, 40번 봐봐. 40번은요,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채무자 병의 Y토지에서 피넘버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재산권을 정은 Y토지, X토지의 을에 대한 피넘버 채무 2천만 원의 2번 재산권을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넘버 채무 3천만 원의 2번 재산권을 취득했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이 5천만 원 잔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보면 갑은 채무자 X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라고 돼 있죠.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채무자잖아요. 원래 돈 누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채무자가 갚아야 되니까 채무자 걸 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을에 X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병에 Y토지인데 병은 물상보증이란 말이죠. 을이 채무자니까 X는 채무자 거고 Y는 물상보증 거죠? 그 다음에 정은 채무자 소유에 대해서 있고 정은 알겠죠? 무는 물상보증 것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거 일단 따지지 말고. 그래서 일단 Y토지가 경매되어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이 얼마다? 5천만 원 전액이 누구한테? 갑에게 배당이 되었다.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된다. 4천이 배당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4천만 원 누구 거다? 지금 봐봐. 물상보증것이 경매가 됐죠. 그럼 물상보증이 경매됐으면 물상보증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으니까 누굴 쫓아가? 채무자를 쫓아가야 되겠죠. 채무자께 지금 돈이 얼마가 나왔어? 4천만 원 나왔다 안 돼 있어요? 4천만 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무 봐봐. 무 세 번째죠. 무는 Y토지에 대한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얼마? 3천만 원이 3천? 그러니까요 무가 먼저 3천을 가져가고 남은 돈 1,000만 원을 병이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가 X토지 매각되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 말이죠. 얼마다? 3천만 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근데 왜 그럼 대답을 계속했지?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은 채무자하고 뭐죠? Y토 채무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의 갑은 얼마 빌렸다? 5천을 빌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채무자 거 X하고 물상보증인 병의
병에 Y 토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이죠. 갑은 1번으로 얼마다? 5천. 여기서 1번으로 갑은 얼마다? 5천. 이렇게. 알겠죠? 5천으로 뭘 했다? 공동저당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X하고 Y 중에서 5천만 원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2번이 누가 있지? 2번. 갑을 병, 정. 정이 얼마가 있죠? 정은 2천만 원이죠? 그 다음 무는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여기는 2천이고 2번으로. 여기는요 2번으로 무죠? 무는요 3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빌렸으니까 누구 토지가 먼저 경매돼야 돼요? 채무자 거 먼저 경매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물상 보증께 경매됐다 이 말이죠. 그럼 물상 보증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그럼 물상 보증가 경매되고 5천만 원 다 가져갔어 갑이. 알겠죠? 그런데 의뢰 토지가 경매가 되고 4천만 원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4천만 원 누가 가져와야 돼? 물상 보증인이 1번 갑을 대신해서 4천만 원 가져와야죠. 4천만 원 가져왔는데 여기요 물상 보증인 토지에 2번에 무가 있다는 것은 물상 보증인이 무한테 3천만 원을 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 가져온 것 중에서 병이 무한테 3천을 갖고 남은 돈이 얼마 남는다? 1,000. 그것을 자기가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1,000만 원, 무는 얼마? 3천. 이렇게 갖는다 이 말이에요. 4천만 원 가져오면은. 알겠죠? 그래서 3천, 1,000 이렇게. 그래서 2번 1,000은 누구 거다? 맞아? 물상 보증인. 그래서 물상 보증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갖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봐봐. 여기는 봐봐 여기. 여기는 다 X, Y, G가 다 채무자 거예요. 다 채무자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하나는 채무자 거, 하나는 물상 보증인 거죠. 돈은 누가 갚아야 돼? 채무자가 갚아야지. 물상 보증이 갚는 게 아니죠. 그런데 채무자 건 멀쩡한데 물상 보증인께 경매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보증을 썼어. 그런데 그 집이 경매됐대. 그럼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 못 들어오게? 못 들어야죠. 그럼 물론 기분이 좋지만 아무튼요 그렇다 이 말 아니에요. 집에 못 가. 밥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가서 돈 받아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뭐죠? 쌍칼 두고 들어갔더니 갑한테 갔더니 갑이 4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4천만 원 가져왔죠? 4천만 원 가져오면은 여기 보면 1번 있고 2번 있다는 것은 이 병은 1번은 자기가 빌린 거 아니죠? 하지만 2번은 자기가 빌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번 3천만 원 먼저 갚고 4천 중에서 남은 1,000만 원 있죠? 그건 자기가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부족해? 1,000만 원 부족하죠? 1,000만 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 쌍칼 두고 또 누구 쫓아다녀야 돼? 우리 쫓아다녀야죠. 안 되면 우리 마누라도 팔든지 이렇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돈 받으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은 끝까지 일할 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증서 쓸 때 나오는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란 말이죠. 자 41번 봐봐. 41번은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X와 Y 건물에 1번 저작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을소유 그랬으니까 을이 채무자인가 봐. 이 사람이요. 여기 갑이 얼마나 빌렸어? 4억? 3억을 빌려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을소유 X하고 Y, 을소유 X하고 을소유 뭐하고 Y하고 이렇게 을소유 X, Y 건물에 각각 1번 저작권을 취득하고 병은 X의 2번, X의 정은 Y의 2번을 취득했다. 알았죠? X, Y가 모두 경매되어 X 토지 경매 대가가 4억 원, Y 건물이 2억 원이다. 여기 얼마? 여기가 4억. 여기 얼마? 2억이다. 그럼 봐봐. 딱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어떻게 돼? X하고 여기 Y에서 나눠가는 거죠. 또 계산을 해. X하고 Y에서. 이건 둘 다 누구 거야? 둘 다. 둘 다 채무자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둘 다 채무자 거니까. 얼마죠? 3억. 3억에다가 곱하기 두 개를 더해. 그럼 얼마요? 6억. 6억에다가 여기 X는 얼마요? 4억. 여기는요 3억에다가 받을 돈 3억 곱하기 두 개를 더해 6억. 6억에다가 Y 건 얼마요? 2억. 2억 아니에요? 여기 2억? 2억이죠. 그럼 이걸 먼저 구해. 이걸. 그럼 뭐요? 여기 1억이잖아. 1억. 1억 곱하기 2니까 이건 얼마죠? 2억이겠네. 그러면 안 봐도 2억이겠네. 왜? 3, 4 곱하면 10이잖아요. 6으로 나누면 2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서 2억, Y에서 1억 이렇게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 받아가? 3억 받아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갑이 가져간 돈 얼마다? 여기서 가져간 돈 얼마? 2억. 2억 갑이 4억 중에서. 여기서요 갑이 가져간 돈 얼마다? 1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남는 돈이 얼마요? 1억 남고 여기 남는 돈이 얼마다? 2억 남잖아. 2억. 4억이니까 2억 남죠.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 2억 남은 것은 누가 후순위에 가져가고 Y에서 1억 남은 것은 누가 후순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X 토지에 대한 후순위는 누구다? 여기요 병은 얼마? 2억 4천이라고 그랬죠? 2억 4천인데 얼마만 가져가? 2억만 가져가고 병은
병. 그 다음에 정은 1억 6천인데 얼마만 가져가고? 1억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누구라고 그랬죠? 정이 배당벌 중에 정은 얼마다? 1억이다 이 말. 1억이다. 정은 얼마다? 1억 이렇게. 거기다 써. 병은 얼마다? 병? 2억이다. 병은 2억 있어요? 없어? 병은 2억이에요. 그런데요, 갑은 얼마다? 갑은 3억을 다 받아간다. 갑은 3억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요, 이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이건 사실 산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하겠어?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어서 어떡할 거야? 계산해야지. 곱하는 거 어디서 곱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곱해? 모르면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뭐 인지가 딱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패스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보다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불현듯 풀고 싶은 욕망이 생겨. 알겠죠? 그때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읽으려면 한참 걸려. 이거 어떻게 읽고 뭐 몇 번인지 이걸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냐고 이걸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들이 내가 100점 맞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됐죠 지금? 자 4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졌어. 후순위요?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 후순위는 언제다? 언제? 경매 신청 시.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2번. 무슨 말 지금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요 39번, 40번, 41번 이걸 딱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하는 게 뭐 어려운 계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숫자 써놓고 그냥 곱하면 되는데 곱할 때 어디다 곱해야 돼요? 여기다 곱해야지. 여기다 곱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써놨는데 계산이 안 돼. 그리고 누가 1번이고 뭐가 2번이 어쩐다고 하는 것인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딱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한테 맞추라고 내는 거예요? 그냥 틀리라고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들이 연필을 딱 돌리면 몇 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필에 나오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찍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막 이걸 막 계산한다고 달려 들어봤자 알죠?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이제 여러분요, 그 물권법이 아니고요. 일단 기출문제는 해설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해설은 다 돼 있고. 그래서요, 일단요, 먼저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